나머지 정리할게요. 자,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나머지를 정리하는 방법이야. 나머지를. 오케이. 목보다는 나머지에 좀 더 관심을 가진 내용인데, 어쨌든 나누기를 해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할게요. 자, x의 세제곱 빼기 2x 제곱 플러스 x 빼기 3을 갖다가 얼마로 나눌 거냐면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눴어? 1차식으로 나눴지?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예요? 상수예요.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예요? 1차 이하예요.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예요? 2차 이하예요. 어때요? 이건 어렵지 않죠? 근데 봐봐.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1차 이하잖아. 그러면 1차항의 개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있다고 가정하고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 2개를 뽑아내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차면 개수 3개 뽑아내. 미정개수를 3개 뽑아내야 돼. 이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 하나만 뽑아낼 수 있도록 이제 1차식으로 나누는 상황을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원래 직접 나눗셈을 해도 되죠. 근데 몇 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뭘 쓸 수 있죠? 조립제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한번 써서 나머지를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 개수 적고 2로 조립제법을 하는 거니까 1, 2, 0, 0, 0,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까? 그죠? 나머지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건데, 쌤 이거 별거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요 식을 나눗셈 식이라고 하죠. 여기 보통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항등식을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잖아. 항등식. 검산식이죠. 자, x의 세제곱 빼기 얼마? 2x 제곱 플러스 x 빼기 3은 누구로 나눴을 때?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고? x 제곱에 플러스 얼마? 1이고 나머지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근데 봐봐. 우리는 이건 지금 나눗셈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잖아. 선생님, 저는 나눗셈 하기 전에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몫을 qx라고 놓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번 놔봐. 이렇게. 오케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누구야? 나머지 r이야. 그럼 이 앞에 부분이 참 뭐가 됐으면 좋겠어? 0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앞에 부분 없애면 딱 r만 나와요. 그래서 근데 qx가 뭔지 모르니까 qx가 0이 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qx가 뭐가 됐든 간에 우리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이 앞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면서 전체가 0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식에다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 대신 얼마 대입? 2를 대입을 해요. 자,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8 빼기 8 플러스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우변은 r이 돼서 결국에 나머지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조립제법도 쓸 수 있지만 조립제법마저도 조금 이것도 길다 이거야. 이것도.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할 때는 목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만 구할 때는 우리가 뭐를? x 대신 2를 여기 원래 식에다가 대입을 하자라는 거죠.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fx라는 자식을 다항식에 px라고 할까? 다항식 px를 x 빼기 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결국 어떻게 구하는 거야? p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는 거야? x 대신에 a를 대입하는 거죠. 왜? x 빼기 2로 나눴을 때 x 대신에 2 집어넣었으니까. 맞죠? 그래서 나머지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에 a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런 말을 봤어. p에 a라는 말을 봤어. 그러면은 이 자식은 px에다가 a를 대입했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p의 x를 누구로? x 빼기 a로 나눈 나머지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근데 조립제법에서요, 조립제법 확장에서 이런 것도 공부를 했어. x 빼기 2로 나누는 거 오케이. 근데 개수가 1차항의 개수가
2 곱하기 x 빼기 2라든지 3 곱하기 x 빼기 2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경우도 원래 조리제법 쓰면 안 되지만 확장을 시켜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때 우리 몫의 변화를 줬어, 나머지의 변화를 줬어. 몫에만 변화를 주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죠. 그러면 사실 선생님 그냥 우리 조리제법 하대기 여기에다가 갑자기 뭐 사투리가 나와버렸네요. 그죠? 자, ax 플러스 b로 이렇게 나눈 나머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예요. 초고차원계수가, 그러니까 1차원계수가 1이 아니어도 되지 않나요? 이거예요. 당연히 할 수가 있죠. 나머지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p에 뭐라고 쓰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나머지 정리고요. 여기에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갈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수 정리라고 합니다. 이제 나머지 정리는 우리가 했고, 인수 정리. 자, 인수 정리라는 건 뭐냐면 인수를 정리하는 거겠죠. 딱 봐도 인수를. 인수라는 거는 우리가 약수예요. 그러니까 자연수의 개념이죠. 뭔 말인지 알죠? 나누기의 개념에서 원래 중학교 때 처음으로 소인수 분해할 때 인수를 공부하잖아, 그죠? 근데 인수라는 개념은 원래 약수랑 같은 개념인데 식으로 확장되면서 인수라고 쓰죠. 그러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fx가 gx 곱하기 hx라는 꼴로 나타나. 그러니까 어떠한 다항식이 두 개 이상의 다항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때, 곱으로 나타내질 때 이 각각의 다항식을 fx의 인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딱 봐봐. 그럼 나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fx를 gx로 나누면 hx가 몫이다라고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럼 뒤에 뭐가 안 붙어 있죠. 그럼 나머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즉 나머지가 0임을 이용해서 인수를 찾아내는 방법이 인수정리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뒤에 붙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래서 나머지가 0인 점을 이용해서 인수를 찾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이제 fx를 갖다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 다항식 px가 있어요. 근데 이 px에서 어떤 숫자를 이렇게 대입을 했거든? 대입을 했는데 너가 0이 돼버렸어. 이렇게 0이 됐어.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뭘 끄집어낼 수 있냐면 PA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PX를 누구로 나눈 거야? X 빼기 A로 나눈 거죠. 오케이? X 빼기 A로 나눴어. 몫이 있구나. 근데 나머지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예요. 그럼 이 플러스 0은 있으나 마나니까 결국에 PX는 X 빼기 A에 QX를 곱해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X 빼기 A를 우리는 PX의 약수, 즉 인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요런 식으로 인수를 찾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표현들을 내가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럼 결국엔 이거죠. PA가 0이라는 말은 누구를? 이제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아래에 정리를 해놨죠,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자, F의 알파가 얼마면 0이면 뭐가 돼? fx가 누구로? fx가 x 빼기 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다른 말로 뭐예요? f 알파가 0이면 fx가 누구를? x 빼기 알파를 누구로? 인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자, 그러면 왔다 갔다 돼야 안 돼요? fx가 나누어 떨어지면 f알파도 0이다. 인수로 가지면 f알파가 0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부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니? 자, 예시를 몇 개 한번 들어볼게요.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빼기 3x에 플러스 13을 누구로 나누냐면 x 빼기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5를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125에 25에 50이 되겠죠? 125에 플러스 13이니까 173이 됩니까? 이렇게. 오케이. 나머지 바로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x 22제곱 x 11제곱 플러스 22x 플러스 11을 누구로 나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실제로 나누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야, 3차를 1차로 나누는 거 조리제법 쓰면 되지. 근데 여기선 조리제법 쓸 수 있어, 없어? 있지만 너무 힘들 것 같죠? 예. 그래서 이럴 때 나머지 정리를 쓰면은 어때? 나머지가 더
쉽게 구해지잖아. 그죠? 예. 그래서 보통 차수가 높을 때 우리가 나머지 정의를 많이 써요. 자, 얼마 대입하면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1, 그럼 얼마? 1 마이너스 1 빼기 22에 플러스 11이다 해가지고 얼마? 마이너스 11이니? 예. 이렇게. 어때요? 금방 구하잖아. 근데 처음 봤을 때 쉽다고. 알겠죠? 너무 쉬운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이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방금 개념 공부했기 때문에 예. 요 정도.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해볼까? fx를요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3 빼기 x의 fx 플러스 3을 누구로 나눴냐면 x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나머지를 구하래. 와우. 당황할 수 있다고. 근데 전혀 당하지 않아도 되죠. 왜? 몇 차식으로 나눴어? 1차식으로 나눴어. 얘 다항식이니? 다항식이죠.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나머지 정리 쓸 수 있어 없어? 나머지 정리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당연히 있다. 야이씨,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고. x 대신에 얼마 대입? 마이너스 4 대입. 마이너스 4 대입에 얼마입니까? 7. f에 얼마? 마이너스 1. 이거죠. 그럼 이거 구하는 거야. 그럼 난 누굴 구해야 돼, 결국에? f의 마이너스 1을 구해야 되네? 그러면 이 자식이 왠지 f의 마이너스 1에 관련된, 조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x 대신 얼마 대입? 마이너스 1 대입.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이 얼마다? 3이다 이거지. 맞아요. 그럼 이거 알려주고 이거 구하라 했을 때 정답 얼마? 2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예. 식이 복잡해도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정의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뭘 해볼 거냐면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를 살펴볼게. 어떠한 px가 있어요. px를 갖다가 2차식으로 나누면 이제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몇 차? 1차 이하 의식이 돼. 그럼 1차 이하 의식을 우리는 ax 플러스 b 이런 꼴로 둘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나는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을 때 a랑 b를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문자 몇 개 찾아? 2개 찾아야 돼.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단 말이야. 이해됐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가는 거야. 이 2차식, 우리 방금 여기 1차식이었어요. 그래서 1차식이 뭐가 되도록 하는?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대입을 했었어요. 맞죠? 그럼 여기서도 2차식이야. 그럼 2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니까 그 2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끝나는 거지. 이해되겠어? 자, px를. px는 여기 2차식 곱하기 qx 플러스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2차식이 뭐가 되도록 하는?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내가 x1, x2라고 놨을 때 x1을 대입하면 여기는 0이 돼. 그럼 여기는 이제 ax1 플러스 b는 이제 px1이다 라는 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x2는 얼마? b는 이제 px2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올 테니 얘네 둘을 우리가 연립을 해주면 a,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식이 똑같을 수가 있다. 그게 어떤 경우겠어? 이 자식이 x1과 x2가 똑같은 경우가 있어. 즉 얘가 완전제곱식인 경우입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완전제곱식인 경우에는 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완전제곱식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 한번 만들어줄까? 그냥 뭐 최고차함계에서 다 이쪽으로 뺐다 치고 그냥 간편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x 빼기 k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문제는 이제 바로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릴 수 있게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fk를 먼저 구하는 거야. fk. 일단 이건 대입을 해야겠죠. fk. 대입하니까 얼마? 0이에요. k 대입하면 ak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 fk가 이제 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fk가 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녀석을 이런 꼴로 바꾸고 싶은 생각을 해야 돼.
이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을 어떻게 바꾸냐면 x 빼기 k를 하나 갖게끔 x 빼기 k에 a를 더하고 플러스 c의 형태로. 오, 됩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니 없겠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봐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3x 플러스 5가 있어. 근데 여기가 3x 플러스 5야. 근데 여기가 x 빼기 1이야. 그럼 나는 이걸 x 빼기 1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3의 x 빼기 1을 만들어 이렇게. 그럼 둘이 같아 해달라. 달라. 얘는 3x 빼기 3인데 얘는 3x 플러스 5야. 그럼 같게 만들려면 여기다 8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하나만 더 해봐. 잘합니다. 2x 빼기 7 이렇게 해봐요. 근데 나는 이거를 x 플러스 5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2에 x 플러스 5를 적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내 맘대로 만들어. 그 다음에 둘이 같게끔 여기 조정을 해주는 거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17. 이해되겠어? 그러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c를요 넘겨요. c를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fx 빼기 c는 x 빼기 k의 제곱에 qx 플러스 a의 x 빼기 k가 돼요. 그러면 우변이랑 좌변은 항등식 똑같잖아. 우변에다 k 넣으면 0 되지. 여기 0 되고 여기 0 되지. 좌변에 k 넣으면 0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x 빼기 k를 뭐로 가질 수밖에 없어?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 왜? k 넣으면 0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x 빼기 k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뭐를 해요? 약분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묶는 건데 그 다음에 다시 뭐 넣어주면 돼? 이제 1차식이 됐으니까 다시 k를 집어넣어주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와우.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루지 않고 그냥 나중에 나오면 문제로 다룰게요. 알겠죠? 일단은 여기만 파악하고 있으면 돼. 이 윗부분만.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fx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 그 다음에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래요. 나보고 x 제곱에 빼기 x 플러스 1에다가 fx를 x 제곱 빼기 4로 나누었을 때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몇 차식으로 나눴죠? 2차식이에요.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몇 차예요? 1차 2야. 그럼 ax 플러스 b라고 두고 a랑 b만 찾으면 되는 거죠. x 대신에 얼마 대입하면 돼? 너가 0이 되는 2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돼요. 오케이? 자, 2차식부터는 우리가 항상 검산식을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정리를 해줄게. 자, 나머지 정리할 때는요. 보라색으로 합시다. 보라색 얼마 남지도 않아서 잘 안 썼는데. 나누기 1차식이에요. 이때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머지만 구하는 거. 나머지만 구하면 얘는 나머지 정리. 근데 목도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갈 거야 알겠죠? 그럼 나누기 2차 이상의 다항식의 경우에는 검산식을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일단 해석부터 해야겠지? fx를 몇 차로 나눴어? 1차. 나머지만 중요하죠. 그럼 얘는 그냥 나머지 정리 쓰는 거야. f2가 3이다. 얘는 f-2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 놓고 얘는 몇 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검산식을 써줘야 돼요. 됐습니다. x제곱 빼기 x의 플러스 1에 fx는 x제곱 빼기 4의 몫은 몰라요. qx 플러스 나머지는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대입합니다. x 대신 얼마 대입? 2부터 대입을 해볼까? 그럼 2 대입하면 얼마예요?
4에서 2 빼고 3 F에 2 여기는 0이 되겠죠? 그럼 얼마? 2A 플러스 B. 자, F2가 얼마인데? 3인데 그래서 9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X 대신 얼마 대입? 마이너스 2를 대입.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7입니까? 7F의 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얼마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입니까? 이렇게 되겠죠. 둘이 연립하면 돼요. 자, B는 1이고 A는 4가 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얼마가 돼? 4x 플러스 1 이게 된다. 2차식 이해되겠어요?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쌤,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인수분해 안 돼요. 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플러스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 너가 0이 되는 거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근데 허수지? 그럼 허수 2개 대입하는 거야. 알겠어? 허수 2개 대입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x를 x1, x2라고 놔요. 그럼 여기가 여기가 x1이 되겠지? 여기 x1, 여기가 x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둘을 또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 얘는 되게 어려운 유형이라서 거기까지는 안 봐도 되고, 자, 3차식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3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를 볼 거예요. 3차식. 여기가 2가 아니고 여기가 이제 3인 거야. 3차식. 자, 근데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겠어요? 2차 이하라고.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문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세 개예요.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요? 세 개가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근데 3차식을 애들이 진짜 많이 어려워해요. 그냥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대입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구하면 참 좋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여기서는. 왜냐면 이 유형이 하나가 좀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 유형이 있어서 그걸 좀 알려줄게. 이거 3차식이야, 3차식. 그러면 3차식이 0이 되는 그런 녀석을 찾아가지고 또 대입을 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 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3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이용하는 거 맞거든요? 0이 되도록 하는 애가 맞는데, 이 3차식이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그리고 심지어 2차식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면 1차로 해가지고 대입하면 식이 3개가 나오니까 연립방정식 풀어서 그냥 그대로 해결하면 돼. 근데 그런 걸 여러분한테 안 줘요. 왜? 하나하나 인수분해해가지고 대입해서 구하는 거는 2차식에서 충분히 너네들한테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받았어. 그럼 3차식에 굳이 그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너는 이미 할 줄 아는 걸 2차식에서 확인했는데 3차식에서도 또 그걸 확인한다? 이건 교육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왜 3차식도 했으니까 4차식도 하지? 안 하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1차식과 2차식인데 보통은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문제를 줄 거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줘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알려줄 겁니다. 자, 그럼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알려주고 이 두 놈의 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게. 자, 그럼 px를 어떤 꼴로 바꾸냐면 여기 1차식, 2차식 있잖아. 그럼 1차 곱하기 2차 이렇게 쓰고 곱하기 qx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쓸 텐데, 여기 있는 플러스 해갖고 여기 있죠, 여기 이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a 곱하기 2차식으로 바꿀 거예요. 플러스 여기는 이제 bx 플러스 c는 여기 있으니까 mx 플러스 n 이런 걸로.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로도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를 2차 꼴로 만들어줘야 돼. 여기를 똑같은 꼴로 만들어주면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 내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2차식을 2자식으로 만들어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를 내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놨잖아. 이 자식을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가능하지 않니? 요 자식하고 요 자식 같게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있어요. 그럼 나는 이거를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묶고 싶어. 그러면 최고차함계수 맞춰줘야 되니까 얼마로 묶어요? 3의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묶어요. 그럼 둘이 같아달라. 다르지? 다르니까 얼마를 추가해주면 되겠어? 2x 플러스 1을 추가해주면 되겠지 않겠냐? 이런 말이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항상 우리는 항상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항상 이런 꼴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3차식을 나머지 2차 이하의 식을 2차로 묶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에 대한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에 관한 설명은 여기 나머지 정리 부수기라고 쌤 강의가 또 있어요. 오케이? 나머지 정리 부수기에 설명을 하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우리가 mx 플러스 n을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봐봐. 이 2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 존재하겠지. x값 존재하겠지? 그럼 몇 개 있을까? 2개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 p하고 q라고 해볼게. 이렇게 x1, x2라고 해도 되는데 pq라고 해볼게. 그럼 p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봐. 그럼 여기에 사라지죠. 0 되니까. 근데 내가 이런 꼴로 바꿔놓잖아? 그럼 여기에다 p 넣고 q 넣으면 되게 식이 복잡해진다? 근데 이런 꼴로 바꾸잖아요? 그럼 쉬워져. 어떻게 돼? p를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0 되니까 여기에다 대입해도 뭐가 돼? 0이 돼.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mp 플러스 n이 되지. 이게 p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 값을 알고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 q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mq 플러스 n이 되고 너는 p의 q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들을 이용해서 m하고 n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내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자, 다항식 fx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몫은 몰라. 나머지가 3x 플러스 2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몰라. 나머지가 3이다. 이랬어요. 3이다.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fx를 x 플러스 1에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알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아는데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가지고 처음 겪는 벽이죠. 자, 봅시다. 일단 1차식으로 나눈 거는 너무 단순해. 그냥 얘네 f의 마이너스 1이 얼마다? 3이다 해버리면 되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검산식을 써야 되는 거야. 이 자식도 그렇고. 이 자식 검산식 한번 써볼게요. 결국에 fx라는 자식은 x 플러스 1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곱하기 몫이 이렇게 있겠죠. 플러스 나머지는 몇 차예요?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몇 차야? 2차 이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이 fx를 갖다가 요 조건을 아직 이용 안 했잖아. 요 조건 이용을 해야 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너라 그랬어요. 우리 이거 아까 살짝 했었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었을 때 뭐야?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 이런 식으로 구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 근데 그것도 되게 어려웠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내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이 자식은 어떤 느낌이냐면 fx를 갖다가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겠다라는 소리야. 그랬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2라는 거니까 내가 써놓은 이 fx라는 자식을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눠보자라는 거야. 근데 fx는 두 가지로 지금 쪼개져 있죠. 플러스를 기준으로 이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녀석으로 나누어져 있어. 오케이? 우리 나머지의 성질, 그러니까 나누기의 성질을 잘 생각해봐. 나머지의 성질을 잘 생각해봐야 돼. 나머지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수에서 가볼까? 수에서 나누기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똑같은 숫자만큼 몇 번 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5 더하기 10이 있어요. 5 더하기 10. 근데 그럼 결국에는 15잖아. 15라는 거를 누군가는 5 더하기 10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겠어? 그죠? 근데 나는 이 15라는 거를 3으로 나누고 싶어. 3으로. 그러면 너는 그냥 나누면 얼마야? 몫이 5, 나머지가 얼마? 0.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렇게 플러스 꼴로 만들어 놨어. 근데 선생님 더해서 하면 되잖아요. 아, 근데 더해서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 나누기 3이 뭔 말이야? 나누기 3은 3을 몇 번 뺄 수 있냐 이거야. 그럼 5에서 3을 몇 번 뺄 수 있어? 한 번 뺄 수 있어. 그럼 얼마가 남아? 2가 남아. 10에서 3을 몇 번 뺄 수 있어? 3번 뺄 수 있어요. 3번 뺄 수 있고 나머지가 얼마 남아? 1이 남아. 쌤 그러면 결국에 5 더하기 10에서는요 3을 총 4번 뺄 수 있고요 나머지가 얼마가 남아요? 3이 남아요. 근데 다시 물어보는 거지. 야, 나머지 3이 남으면 다시 한번 3을 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냥 5번 한 번 더 빼고 나머지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쪼개져 있기 때문에 딱 그냥 나눴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머지끼리도 한 번 더 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머지를 한 번 더 뭐 해줘야 돼? 나누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선생님 이번에 저는 뭘 할 거냐면 나누기 3이 아니고요. 나누기 2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15 나누기 2 하면 몇 번 뺄 수 있어? 7번 뺄 수 있고 나머지가 뭐? 하나 이렇게 나와. 근데 5는 몇 번 뺄 수 있어? 2번 뺄 수 있고 나머지가 얼마? 1 이렇게. 10은 몇 번 뺄 수 있어? 5번 뺄 수 있고 나머지가 얼마? 0. 그럼 나는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나머지가 0이라면 그게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야. 얘네 둘이 더하면 7에 점점점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가 0이면 사실 얘는 나머지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요. 그러니까 나누기에서 둘의 합으로 혹은 3개의 합으로 4개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을 때는 나머지가 0인 경우에는 전체 나머지에 영향을 안 준다는 소리야. 이해되겠어? 그럼 나도 이렇게 보는 거지. fx를 두 개의 합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 자식을 누구로 나눈다 했어?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눠봐. 그러면 인수로 같잖아요. 나누어 떨어져 안 나누어 떨어져? 나누어 떨어져. 그럼 여기서 나머지가 얼마가 돼? 0이 돼요. 그러면 이 식은 사실상 fx를 너로 나누는 나머지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요. 그럼 나머지는 누구만 영향을 주는 거야? 이 자식만 영향을 주는 거야. 너도 누구로 나누면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있겠지. 나머지가 있겠지. 그럼 여기에서 나온 몫과 나머지, 여기에서 나온 몫과 나머지 0, 몫과 몫을 더해서 전체 몫이 나올 것이고 0과 나머지를 더해서 전체 나머지가 나오겠지.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x, 즉 전체의 나머지인데 앞에 부분 나머지가 얼마니까? 0이니까 이 식은 그냥 보지 말라 이 말이야. 결국에 이 뒤에 있는 식만 보고 나머지를 구하자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누구로?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3x 플러스 2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들어갑니다. 그러면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녀석은 누구로 나눈 거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몫이 있겠지.
나머지가 얼마다? 3x 플러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쌤 여기는 어떻게 알아요? 몫은 2차로 나눴으니 몫은 몇 차야? 상수. 맞죠? 최고차 함계수 맞춰줘. 이렇게. 이해되겠죠? 그럼 나는 이제 누구만 구하면 돼? 내가 구해야 되는 녀석은 이 자식인데 이걸 이렇게 바꿨으니까 나는 이제 A만 구하면 돼요. 누굴 이용 안 했죠? 요 자식을 이용 안 했죠.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을게요.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요. 앞에 부분은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뒤에 부분은 결국에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것과 같죠.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것과 같아요. 마이너스 1 넣어봅니다. 4A에 빼기 얼마? 1이 됩니까? 그렇죠. 너가 얼마다? 3이다. 따라서 A는 얼마? 1.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A가 1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을까?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x 빼기 1의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나머지가 되고 정리를 해주면 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알겠니? 그래요? 아무튼 3차식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고요. 여기보다 조금 더 심한 문제들은 나머지 정리 부수기 보시면 돼요. 알겠죠? 거기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정리 부수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도 한번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